결혼식을 갈 만한 사람, 혹은 연락할 일이 있는 사람, 향후 3년 이내에 볼 것 같은 사람만 남기고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는 게 아니고 일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이 중에 도파민 디톡스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라고 느끼는 건 명상원이 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가 빨린다. 기술은 점점 더 빨라지고 발달된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이유 모를 피곤함과 갈증을 느끼고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둘 외부 자극을 없애는 몇 가지 행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도파민 디톡스였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SNS는 재밌는데 하고 나면 자꾸 마음이 부대끼는 것 같다.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좀 허전하다라고 느끼는 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자기 직전까지 SNS를 들여다보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 SNS 중독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삶에 여유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 기술의 발달로 내 삶이 더 알차고 소중해지기보다 볼품없어지고 얄팍해진 것 같다라고 느낀 적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제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파민 디톡스를 재밌는 걸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도파민 디톡스는 단순히 도파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자극을 선택할지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파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나 도파민의 노예구나 라고 확신하고 이걸 정확히 문제로 인지하기 시작한 계기는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하나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둘 다 사실 신간이죠. 그리고 베스트셀러예요. 저는 이 두 책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삶의 경종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책 제목처럼 우리의 집중력이 누구한테 도둑맞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집중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집중할 환경을 잃어버린 시대에 환경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나는 소셜미디어라는 매체에 담긴 메시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로 내 본성에 추하고 얄팍한 면을 강화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치고 불행해진다. 경험의 멸종 중에서 새로운 장소들을 화면 속의 이미지로 보는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기기에 매여 있게 된다.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실망이 나타난다. 작가 헨리 슈크먼은 처음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 실망했다고 고백했다. 수많은 사진을 통해 너무나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사진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통해 익숙해진 명소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 이런 권태감을 느낀다. 눈앞의 현실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쩐지 덜 인상적이고 덜 진짜 같다는 불안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저는 실제로 퇴사하고 갭이어를 보낼 때 인스타 인생샷으로 유명한 그런 해외 명소들을 갔다가 그 실제를 마주하고 실망한 경험이 있어요. 돌로미티였는데요. 이탈리아의 알프스거든요. 그 멋진 곳을 갔을 때 그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선명하고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산과 들과 꽃의 모습을 기대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 실제 자연의 색감에서 감동을 얻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본 사진을 실제로 확인하러 간 것뿐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스토리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내가 싫어서였거든요. 그 안엔 사실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별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나를 보며 저는 좀 징그럽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그때 너 유럽 여행에서 놀고 먹고 아름다운 걸 보는 걸 절대 스토리에 올릴 수 없어. 라는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반사적으로 흥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나는 날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내 삶을 전시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스토리를 한번 올리잖아요? 그런 날은 인스타그램을 평소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가요. 왠 줄 알아요? 누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 건가 하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스토리 올린 날 인스타그램 더 자주 들어가? 그리고 누가 내 스토리 봤는지 확인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스토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에 좋아요 눌렀는지, 누가 내 스토리 봤는지 궁금해서 더 들어가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스타그램 CEO가 만든 장치에 어찌 보면 의도대로 놀아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건 정말 단편적인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남과 저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 좋은 환경인 인스타그램은 저한테 정말 더없이 최악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만큼 제가 저의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배경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65일 중에 지금 며칠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거든요. 원래는 제 사진 혹은 제가 찍은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 같은 게 제 배경화면에 항상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삶에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런 배경화면을 보는 것조차 너무 마음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경화면을 지구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흰색으로 하거나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유 모를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는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런 의미 없는 사진 말고 디데이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365일 중에 지금 며칠까지 왔는지, 이 1년 중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잔량 숫자를 안 뜨게 바꾸는 거예요. 이건 갤럭시도 되고 아이폰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 우측 상단에 보면은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잖아요. 그게 숫자가 뜨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숫자를 일부러 안 보이게 표시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도파민 디톡스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보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싫어서 숫자를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훨씬 마음이 덜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앱의 푸시 알림을 꺼버렸어요. 저는 심지어 전화도 매너 모드로 하고요. 알림이 안 울리게 하거든요. 음, 카톡, 문자, 다. 푸시 알림을 끄고요. 이 뭐라고 하죠?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배지처럼 볼 수 있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카톡에 있는 모든 친구 목록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중에는 뭐 거래처 사람도 있고, 진짜 친한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전 회사 동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결혼식을 갈 만한 사람, 혹은 연락할 일이 있는 사람, 내가 향후 3년 이내에 볼 것 같은 사람만 남기고 다 삭제했어요. 다 삭제하고, 그렇게 오롯하게 남은 사람이 한 60명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60명을 다 숨김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도 대화명도 안 보게 다 숨김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도파민 디톡스에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근황을 궁금하지 않게 돼요. 이게 제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거를 좀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에 쓰지 않는 앱들을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배경화면에 폴더링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안 하고 화면에 안 보이게 다 숨김 처리했어요. 그리고 홈 화면에 보이는 건 최대한 깔끔하게 하단에만 몇 가지 앱을 놓고
정말 자주 들어가는 것만 몇 가지 위젯으로 띄워놨어요. 그리고 이 앱들은 아이콘을 다 모노톤으로 바꿨거든요. 여기서 제가 모노톤으로 바꾼 거, 그리고 앱을 다 보이지 않게 치워버린 거, 눈앞에서 치워버린 것들, 안 쓰는 앱들 지워버린 것들, 이게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이 도파민 디톡스에 효과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뇌에 가해지는 인지적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파민 루프를 차단해주는 건데요. 앱이 눈에 보이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누르게 되는 반사적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이걸 차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 쓸모가 있는 상황에만 앱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주도권,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노톤으로 하는 건 시각적인 노이즈 제거, 그리고 피로도 감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폴더링을 깔끔하게 정리했더라도 눈앞에 많은 앱이 보이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는 이런 고민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홈화면을 깨끗하게 비우는 건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가짓수를 줄여서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미세한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숫자를 가린 거, 그리고 배경화면을 지구본으로 한 것, 디데이로 바꾼 것에 대한 근거도 좀 찾아봤거든요. 숫자로 표시된 배터리는 우리한테 줄어드는 자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 언제 충전해야 하지라는 강박적 계산을 계속 유도한대요. 그런데 이 숫자를 없애면 결과와 이 수치에 집착하던 마음이 흐름과 여유로 옮겨가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화면을 지구본이나 제가 이번 연도 며칠 남았지 하고 디데이로 표시를 한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예요. 여긴 감정이 배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셀카라든지 제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혹은 제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나 뭐 아름다웠던 카페 사진에는 타 감정이 조금씩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나 행성 사진에는 내 사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오늘이 며칠이고 얼마나 남았다라는 정보는 해석이 필요 없는 팩트일 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쉽잖아요. 이때 명확하게 줄어드는 숫자, 오늘 이번 연도 며칠 남았지나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실체, 그 지구본 같은 걸 보는 거는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인지적 통제감을 준대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홈화면 어플들을 모노톤으로 개인화한 것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도움이 되는데 색상이라는 건 뇌가 처리해야 할 아주 큰 정보값이래요. 그래서 모노톤으로 바꾸면 뇌가 색상 정보를 해석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서 시각적 피로도가 줄어든대요. 스마트폰을 봐도 뇌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인스타를 끊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가끔 지금처럼 불시에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를 해요.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잠깐 말 그대로 비활성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삭제도 해봤어요.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고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그 PC를 쓰잖아요. 노트북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PC에 즐겨찾기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인스타그램 앱을 삭제하지 않고 페이스 아이디 요구로 숨김 처리하는 기능을 적용해보기도 했어요. 이건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인데 마치 우리가 어떤 앱을 잠금 해제할 때 얼굴 인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스타그램도 그런 절차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얼굴 인증을 해야만 이 앱이 숨겨져 있었는데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걸 해봤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냥 계정 비활성화가 제일 속 편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꽤 여러 번 마음이 조금 심란할 때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거리를 두지 못할 때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하고는 합니다. 유튜브를 끊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정말 이 숏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손에 달고 살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앱을 삭제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유튜브를 봐야 될 땐 어떻게 했나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레시피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사파리로 들어갔습니다. 사파리의 유튜브를 주소창에 입력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이제 제가 통제권과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냥 콘텐츠를 보는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그 정보를 구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명상원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단마코리아라는 명상원이 있는데 거기는 처음 수련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10일 코스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까지 하면 11일 시간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간을 빼서 정말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상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배경화면이나 앱화면 설정까지 정말 많은 액션들을 해봤는데 이 중에 도파민 디톡스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라고 느끼는 건 명상원이 갑이었습니다. 정말 밥 먹고 잠자고 명상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뇌에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씻겨진 기분이 들었고 그만큼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고난스러웠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그 명상원을 탈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도파민을 디톡스 하는 게 진짜 항암 치료 정도로 많이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수행이었고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 하지만 명상원에서 돌아와서 지금 제가 1년 지났거든요.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때가 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고 제 습관도 그대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깨끗하게 씻긴 내 마음이 다시 도파민에 병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는 게 아니고 일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명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일상에서 디폴트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도파민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거리들을 줄 수 있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인스타그램 비활성화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앱을 숨김 처리하거나 앱을 삭제해놓고 뭐 아이패드나 PC를 들어갈 때 간헐적으로 들어가 본다든지 본인의 패턴을 잘 파악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파민 디톡스를 해보고 나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봤는데 남과 저를 비교하지 않으니까 제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에너지가 소모되던 게 많이 줄어서 내 할 일,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들에 에너지가 잘 쓰일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알람이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의도한 때에 한 번에 들어가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앱 알림들을 확인하니까 내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마음,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안정과 여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쇼츠나 릴스에 중독돼서 롱폼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게 힘들었는데 그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효율적으로 세어나가던 에너지를 좀 아끼고 필요한 데에 나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삶이 좀 부대낀다고 느낄 때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나는 왜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